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오시면 문제들 잘 풀어보시죠. 10시 오셔가지고 문제를 좀 일단 복습 삼아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률행위 대리할 차례죠. 자, 94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 민법 총칙을 하고 있고, 항상 민법 총칙은 재산상 법률행위, 그걸 염두에 두시라 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대리를 공부하는데, 그 94페이지 상단에 제목이 대리 써 있죠. 그 제목을 약간 우리가 바꿔봤어요. 안 쓰신 분들은 대리 앞에 이렇게 써보세요. 크게 쓰세요. 대리와 똑같게. 법률행위의 대리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책의 대리 앞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크게 쓰세요. 크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대리를 공부하는데 이 대리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리운전의 대리 그 대리 아니에요. 회사에 있는 너 내 남편 김대리 박대리 아니고 지금 하는 건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으니까 타인에게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대리를 10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6페이지 보시면 자, 중간쯤에 제3절 대리행위가 있죠. 아래 1번 현명주의 있습니까? 그래서 114조를 보세요. 114조는 제목이 대리행위 효력이죠. 자,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괄호. 이게 현명이었죠? 현명입니다. 그러니까 현명이란 본인의 이름을 말한다요. 누구 이름이에요? 본인의 이름. 그 말이죠. 현명 쓰고 다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1항 주어는 대리인이죠. 행위는 대리인이 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함을 표시했죠? 본인. 그래서 그 누구에게 효력이 생겨요?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대리인이에요. 근데 그 행위에 대한 효과,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 이게 대리제도죠. 그래서 현명을 해야 대리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닌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보세요. 94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이와 같죠.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만약에 값소의 X 우리에게 청약했어요. 내 3억에 살래? 라고 청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 3억에 살게 라고 승낙해서요. 일반적 법률행위는 갑이 행동하고 갑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하고 우리 자신이 책임져요. 이게 일반적인 법률행위인데 오늘 공부하실 법률행위 대리는 대리 행위는 누가 하죠?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이 진 게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효과 그래요. 이 효과 책임은 대리권을 소유한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행위가 달라요. 보통은 내가 행동하고 내가 책임지는데 대리행위는 행위는 대리인, 그 행위에 대한 효과,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따라서 대리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 행위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과 상대방이 책임지는 제도가 대리입니다. 그럼 탈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갑에게 X부동산 하나 있어요. 갑이 X를 팔고 싶은데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 팔로 달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친구가 부동산을 잘 알아요. 그래서 친구 우리에게 친구야 너가 나 대신 내 X부동산 좀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갑이 친구 우리에게 매도할 대리권을 소유해요. 그럼 우리는 갑에게 대리권 소유받았기 때문에 갑을 대신해서 X를 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병을 만나서 X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누가 체결하죠? 을과 병이 하는 거죠. 이때 을은 행동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갑이 진다라고 갑의 이름을 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행동은 너가 하지만 그 행동 책임은 갑이 지구나라고 알겠죠?
이렇게 현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팔 고난이 있죠? 그리고 현명하고 매매계약 체결했죠? 매매계약 체결하면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을이 아니라 대리권을 소유한 갑과 병이 이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둘이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을이 한 행동을 갑이 책임진 이유는 첫째, 을과 갑 간에 정당한 대리권이 존재하대요. 두 번째, 을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때 대리는 반드시 현명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행위자가 아닌 갑에게 대리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을과 병이 한 행동을 을이 아니라 갑과 병이 그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X가 시가가 5억짜리예요. 시가 5억짜리인데 을이 병과 매매하면서 6억에 매매했어요. 6억. 그럼 갑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갑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죽겠. 5억짜리 6억 매매했어요. 그럼 이제 병은 갑에게 6억을 주는 것이고 갑은 X를 넘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을이 매매했는데 이번에는 5억짜리를 4억에 매매했네요. 갑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갑 책임져야 안 져요? 갑 이 행위대로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되죠? 이건 유리하니까 책임지고 불리하니까 책임 안 집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대리권을 수행했으니까 의리한 행동대로 갑에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병은 갑에게 4억만 주면 되고 갑은 5억짜리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를 대리인이에요. 즉 모든 효과의사를 대리인이 결정하면 그 행위대로 갑은 이행만 하는 거죠. 이런 게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리권을 줬을 때 이 대리인이 항상 갑 나에게 유리한 계약만 체결한다면 우리는 모든 행위를 다 대리권을 소유할 겁니다. 근데 혹시 이자가 이러기 할까봐 함부로 대리권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여러분이 파니까 누구한테 대리권 줍니까? 거의 내가 다 팔죠. 왜 그래요? 혹시 이런 짓 할까봐. 맨날 이거만 하면 대리권 소유하겠죠. 근데 혹시 이럴까봐 내 건 내가 파는 거지 웬만하면 대리권 안 주는 겁니다. 그럼 갑이 대리권 줄 때 대리권을 정확히 주시면 돼요. 뭐라 하면 될까요? 5억이니까 너 꼭 5억 이상 팔아야 돼. 5억 밑으로 팔면 죽여버려라고 딱 정확히 하면 돼요. 5억 이상 팔 대리권을 주면 돼요. 이렇게 밑으로 팔면 죽여버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리라면 대리행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리라면 죽여버린다는데 아 그래 죽여도 좋아 하겠어요? 성질내겠죠? 네가 팔아라 네가 팔아 그러겠죠? 그럴까봐 이렇게 대리권을 정확히 못 주는 겁니다. 삐질까봐. 그래서 그냥 너가 적당히 알아서 팔아줘 그랬더니 이렇게 팔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이럴까봐 이제 우리가 함부로 대리권 안 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대리제도는 대리인이 한 행동을 갑에 책임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첫째, 갑과 을 간의 정당한 대리권 관계가 있고 둘째, 을이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해야 돼요. 현명. 그랬을 때 본인과 상대방이 책임지는 거죠. 이걸 대리 효과랍니다. 그래서 이걸 대리 삼민관계라 그래서 자 우리 책도 이제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94페이지는 1번 대리 삼민관계에 써 있습니까? 그게 다 읽어보시면 되고 이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아래 노란색 2번 대리 효과 기속 있죠? 그러니까 대리 효과 기속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을이 행동하면 모든 책임은 갑이 져요. 설사 여기에 취소권, 해제권이 있더라도 누가 취소하는 거예요? 부서주 효과까지 모두 본인이 취소하는 거지. 이 사람은 원칙 취소권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만 이가하고 이 행위를 이행하든 이 행위를 취소하든 해제하든 무효 주장하든 모든 권한은 다 갑한테 있는 겁니다. 본인. 이자는 그냥 행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은 대리 효과 기속을 거기 조그맣게 달았어요. 크게 설명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기 책에 쓰는 겁니다. 여기. 그럼 이제 앞쪽, 뒤쪽 가면 이쪽, 두 쪽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보시냐면, 그 98페이지 가보세요. 98페이지. 거기가 제2절 대리권 써있죠. 그러니까 제2절이 이쪽을 이제 설명해, 여기. 정당한 대리권 있는가. 이제 넘겨보면 여기 대리행위가 나올 거예요.
야, 넘기시면 아까 본데 몇 페이지였죠? 아까 보신데 그 106페이지 제3절 대리행위 돼 있죠? 있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대리효과는 아까 제일 앞에 있었죠? 몇 페이지 있었습니까? 94페이지. 거기 아까 노란색 2번 대리효과 기록 써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 책도 대리의 삼면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별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제일 앞에 그냥 간단히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은 이거 위주로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삼면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94페이지는 다 읽어보셔야 돼요. 1번, 2번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 95페이지 오시면 이제 대리에 들어가기 전에 상단에 2번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1번 사자만 보시면 돼요. 가로 1번에 반가로를 보세요. 반가로 1번. 거기는 본인이 이미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자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래서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얘는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얘는 안 해요. 근데 대리인은 의사결정을 본인이 합니까? 얘가 합니까? 의사결정. 얘가 하는 거죠. 아까 얼마에 팔지 누가 결정해요? 을이 결정해요. 을이. 갑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에서는 효과사, 의도한 바를 다 의사 표시를 얘가 결정해요. 얘가. 근데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것을 그냥 전달만 하는 거죠.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거기 차이점 아시면 돼요. 누가 의사를 결정하는가.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 96페이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97페이지. 이제 03번 대리 종류가 있죠. 1번 이무대리, 법정대리 있습니까? 이건 대리권 발생 원인입니다. 자, 먼저 이무대리는 대리권 수요 표시로 발생하는 거죠. 내가 대리권 주고 싶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행위죠. 내가 주고 싶어 주는 거죠.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다. 이걸 대리권 수요 표시 줄여서 수권 행위 그래요. 대리 권한을 소유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의 동의어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이무대리 그러면 수권행위, 수권행위 그러면 이무대리라고 거의 동의어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고 싶어 주는 거예요. 반면 법정대리란 이건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대리권이 이제 법정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률행위, 이건 법률 규정이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법정대리는 원래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무대리를 위주로 공부하고 이무대리와 비교하기 위해서 법정대리를 잠깐 볼 뿐입니다. 우리 항상 우리 법률행위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 노란색 2번 능동대리, 수동대리 써있죠? 이런 거죠. 우리 병과 매매했다면 우리 청약에서요. 병한테 X부동산 5억에 살래라고 청약. 이걸 능동대리. 그러니까 병이 그래 5억에 살게라고 병의사를 들었죠. 이게 수동대리. 뭐 그런 말입니다. 다음 3번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있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중요한데 유권대리란 대리권이 있다 그 말이죠. 무권대리가 뭐죠? 대리권 없는 거죠. 그럼 무권대리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무권대리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한 겁니다. 대리 이 말이 현명했다 이 말이에요. 현명은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겁니다. 이걸 무권대리 그래요. 그래서 방금 냈지만 현명을 해야 대리입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현명을 해야 대리행위고 대리권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그건 대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더라도 현명하면 대리가 돼요. 근데 대리권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이게 아닌 겁니다. X 이거 X. X인지 다 아셨죠? 이런 걸 오표시무예라 했잖아요. 오표시무예. 유무도 알아요, 통역에. 그래서 현명을 했는가 안 했는가. 현명하지 않으면 절대 대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도 이게 현명했다 이 말입니다. 현명. 대리란 말이. 그럼 이제 무권대리, 유권대리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걸 예를 들어볼게요. 갑에게 X부동산 있는데 갑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요. 친구에게 나 대신 은행 가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 설정하라고 저당 설정 행위를 수권행위 대리권 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당 설정할 권한이 있죠.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X부동산을 팔아버렸어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물론 갑 이름 현명했죠? 그럼 이건 유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이거 보고 판단해요? 2번 이거 보고 판단해요? 유권인가 무권인가 1번 보고 판단해요? 2번 보고 판단해요? 이거 보고 판단해요. 행위. 유권대리 무권대리가는 우리 한 행동, 우리 이거 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저당 설정할 권한이 있지 이거 할 권한 없잖아요. 이게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한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 이 행동할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이 권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권대리. 이건 이제 좀 이따 이런 게 이제 표현대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표현대리. 아무튼 무권대리입니다. 이걸 보면 대리권 있잖아요. 이거 본 게 아니라 우리 실제로 한 행동. 매매할 권한 없죠? 이걸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실제로 한 행동.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노란색 글씨가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써 있습니까? 그럼 항상 재산상 법률행위.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A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A 보시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재산상 법률행위예요. 재산상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는 것에 한한다. 다만 혼인, 유언과 같은 이건 재산이 아니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대리 못해요. 가족법상 법률행위 대리 못합니다. 예를 들면 살기는 너가 살아. 내가 대신 결혼할게. 그런 거 말도 안 돼요. 그러죠? 그 다음 아래 C 사실행위. 사실행위에 있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까지. 즉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지 뭐 화장실을 대신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대리운전 대리는 이 대리 아니에요. 운전하는 게 사실행위잖아요. 이 대리 아닙니다. 우리 대리는 법률행위를 대리한다. 사실행위는 대리 못합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 D. 불법행위. 그것도 아랫줄만 밑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왜 그래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항상 우리는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으로 보시고 이제 아래 제2절 대리권 이쪽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하단에 그 02번 뭐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 있죠? 여기 전혀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100페이지 상단에 4번까지 볼 필요 없어요. 거기 5번만 딱 보시고 5번만. 5번은 수권행위 방식 써있죠. 제목 옆에 씁니다. 분료식. 우리는 다 분료식이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을 준다 그러면 보통 위임장을 주는 게 보통이지만 반드시 위임장 안 줘도 돼요. 그러죠? 혹시 상대방이 못 믿을까봐 주는 거지 위임장 반드시 안 줘도 됩니다. 구두로도 가능해요. 그런 게 분료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외웠죠? 어떠한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다 틀렸다 그랬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 시 위임장을 교부해야 한다. 틀립니다. 위임장이 서면이니까 안 해도 돼요. 구두로 가능하다. 분료식입니다. 그 다음 이제 03번 대리권 범위가 있죠? 자, 먼저 1번 의무대리권 범위가 있는데 당연히 의무대리권은 대리권 수여할 때 대리권 범위를 정확히 주면 해석이 여지가 없는데 대리권을 약간 두리뭉실하게 줬다.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좀 논란이 생기겠죠? 그때는 이제 법원이 해결하겠죠. 그래서 하단에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을 보세요. 두 번째 줄 중간에 예컨대 있습니까? 네, 거기 봐보세요. 부동산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으며까지. 즉 부동산 사오라 그랬죠? 그럼 사가지고 다시 팔면 되겠습니까? 그 권한은 없죠. 사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 없으며 거기서 밑으로 두 번째 줄. 나아가 있습니까? 나아가 경매 입찰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즉 나 대신 경매받아와 그랬죠? 대리인의 범위에 채권자가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즉 경매받아와 그랬더니 취하에 동의할 권한은 없어요. 경매만 받아야겠죠. 그 다음 페이지. 또한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에게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대신 예금하고 와 그랬죠. 그럼 예금만 해야지 그걸 가지고 처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리권 줄 때는 명확하게 줘야 돼요.
명확하게 안 주면 이렇게 해석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의 네 번째 줄. 마찬가지로 있죠? 거기는 제가 읽은 것만 밑줄 잘 하세요. 자,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요. 즉, 나 대신 매매계약 체결해 그랬죠? 매매할 대리권이 있어요. 그 다음, 그 매매계약을 해지할 권한. 권한 거기서 펜 띄고 눈으로 보세요. 권한과 상대방 의사를 수령할 권한. 그 다음부터 밑줄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밑줄 잘 하셨죠? 다시 읽어볼게요. 밑줄 근 거.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요. 그 매매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매매하라니까 해지하면 안 돼요. 같은 취지가 아까 왼쪽 페이지 제일 아래. 경매하라 그랬더니 취하에 동의하면 안 되겠죠? 같은 취지입니다. 다. 그러죠? 그래서 판례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다시 101페이지. 이제 중간에 노란색 2번이 있죠? 자,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즉, 대리권을 주긴 줬는데 그냥 나를 대리해 그랬지 뭐 하라고 정확히 말 안 했습니다. 그때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게 118조입니다. 조문 보시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보존행위는 현 상태 유지라 무제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호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로. 야, 성질을 변하면 안 되죠?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행위. 그러니까 이용 개량할 수 있지만 성질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해외여행 가면서 무전여행 가면서 나한테 예금을 맡겼어요. 은행 예금을 맡겼습니다. 그럼 이걸 인출해서 주식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이 성질이 바뀌니까 안 돼요. 성질이 바뀝니다. 이건 안전한 곳에 있죠. 밖에 나온 순간 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돼요. 성질이 변하니까. 그러죠? 그냥 은행에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질이 변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이것만 딱 해야 돼요. 조문을만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102페이지가 있죠? 이제 04번 대리권 제한이 있고 1번 각자 대리 원칙이 있습니까? 이제 그 119조가 시험에 잘 나와요. 조문만 딱 보시면 돼요. 자, 조문 보세요.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 때 동원하십니다. 각자 대리.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즉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그럼 공동 대리가 아닙니다. 각자 대리예요. 막 깡패처럼 몰려다니는 거 아닙니다. 각자 대리. 이제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입니다. 수권행위예요. 오탐다가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야 공동으로 해. 그때는 공동으로 해야겠죠. 그런 말 없을 때 원칙 각자 대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원칙만 물어봐요. 각자 대리라고. 그래서 그 조문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에는 안 틀려요. 이 지문이 3월 달에 모의고사는 안 틀립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한 7, 8월 되면 이걸 꼭 틀려요. 7, 8월 되면. 왜냐면 우리가 그 이후에 공동을 너무 많이 공부해요. 소유권에 공동대리 나와요. 공동 소유권 나와요. 또 집합권 외에 뭐 공용 부분 나와요. 계속 또 공동 저당도 나와요. 계속 뒤에 공동이 나오니까 7, 8월 되면 이게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도 다 단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별로 공부한 게 없으니까 이거 안 틀려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딱 외우셔야 돼요. 대리인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 원칙이라고 딱 외우셔야 됩니다. 각자 대리 동그라미 치시고. 나중에 모의고사 한번 봐보면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는 볼 필요 없고, 이제 오른쪽 103페이지 오세요. 이제 3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 법조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제 목요일 날 우리 수업이 뭐죠, 여기? 아, 공시법입니까? 어제 꼭 공법한 분위기가. 아니, 제가 꼭 학원 갈 때마다 전날에 공법한 그 다음날 가면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요, 이제. 다 지쳐가지고 막 공법한이라고. 여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아, 늦게 끝났습니까? 어렵구나.
등기법 같은 거 있어요? 등기법이 어렵죠? 등기법은 물권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물권만 되면 등기법은 숫자 절차만 몇 개 외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권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권법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다음 주부터 물권법 하실 때. 자, 이제 124조는 일단 법조문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이제 거기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나왔는데, 먼저 대리에서 자기 나오면 누구를 말합니까, 이게? 대리에서는 행위를 대리인이 하죠. 그러니까 대리에서 자기 자신 나오면 다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대리인. 그럼 본인은 뭐라 그래요? 본인은 그냥 본인 그래요. 그래서 자기 나오면 다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입니다. 본인 보호를 위해서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허체, 본인이 허락했거나 확정된 채무이행, 이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문을 잠깐 읽어볼게요. 여기 허락과 채무이행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124조 보세요. 대리인은 그 다음 본인 허락 동그라미세요. 본인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 자신.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게 자기계약. 그 다음 동일한 법률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이게 쌍방대리 못한다. 그래서 원칙 자기계약 쌍방대리 못한다. 근데 동그라미 쳤죠? 본인 허락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장 그러나 채무이행 동그라미. 채무이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 가지 안 되지만 본인 허락과 확정된 채무이행 이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그럼 쌍방대리 의미가 잘 와닿는데 이게 처음에 약간 의미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계약은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누구랑 계약했단 말이에요? 대리인 자기랑 합니까? 거울 보고 혼자 살래? 샀다? 대리인이 본인과 있다 이 말입니다. 대리인이 본인과 있다. 그럼 누구 유리하게 하겠어요? 자기 유리하게 하겠죠, 대리인. 자, 이런 겁니다. 이러면 갑이 어젯밤에 X를 팔려고 을한테 그래서요. 야, 친구를 나 대신 X 좀 팔아줘 그랬습니다. 나 대신 매도할 대리권 수여해서요. 그럼 을은 갑 대신 X를 팔 권한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이 혹시 벌써 팔았니? 물어보니까 응 팔았어. 빨리 팔았네. 누구한테 팔았는데? 나한테. 그게 자기계약이에요. 이해한 겁니다. X부동산 매매계약을 이래 한 거예요. 매도인은 누구죠? 갑 대리인 을이죠. 갑 대신 을이 파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은 갑 대리인 을이에요. 이걸 누가 샀다고요? 내가. 즉 매수인은 을이 을. 이래 된 겁니다. 그럼 팔 가격을 갑 대신 을이 결정하면 갑이 그대로 책임지는 겁니다. 다시 대리인은 누가 의사를 결정해요? 대리인이 결정하면 대리권 준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다음 살 가격은 누가 결정해요? 을. 그럼 자기 혼자 계약 결정하네? 그러겠죠? 팔 가격도 을, 살 가격도 을. 결정하면 둘이 책임지는 게 대리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을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약하겠죠? 그럼 얘한테 손해니까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갑이 막 성질내겠죠? 누가 네 보고 살아있어 임마. 성질내죠? 근데 우리 계약서 한번 봐봐. 성질내지 말고 그래서요. 이게 시가가 갑이 한 5억 정도에 팔고 싶었는데 우리 계약서를 5억 1천만 원 써놨어요. 갑이 기분 좋겠죠. 뭐라 하겠어 갑이? 진작 말라지 화내게 미안해 그러겠잖아. 미안해. 그러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허락해주면 상관없어요. 근데 혹시 본인을 해할까봐 혼자 4억 써버리면 책임지면 안 되겠죠? 혹시 해할까봐 하지 말은 겁니다. 이거. 근데 본인이 허락하면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 쌍방대리는 뭐 의미가 금방 오죠? 양쪽을 대리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계약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쌍방대리는 이런 겁니다.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을한테 나 대신 X 좀 팔아줘 라고 매도할 대리권 수여. 그 다음에 병은 이쪽 이사오거든요. 친구들한테 나 대신 부동산 좀 사줘 라고 매수할 대리권 수여. 그럼 이제 을은
갑을 위해서 매수인을 찾아주고 을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매도인을 찾아줄 겁니다. 근데 우리 황사라 돌아다니기 싫으니까 얘 둘이 매매시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혼자 커피숍에서 X부동산을 매매해요. 혼자. 매도인은 누가 돼요? 매도인은 갑 대린 을. 갑 대린 을이 되는 겁니다. 매수인은 누가 돼요? 대리권세 받았죠? 그래서 병 대린 을이 되는 거예요. 병 대린 을. 그럼 대리에서는 효과의사 누가 결정해요? 대리인. 따라서 팔 가격을 갑 대신 을이 결정하면 본인 갑이 책임지는 겁니다. 대리권 준 사람. 살 가격 누가 결정해요? 살 가격을 을이 결정하면 병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가격 혼자 결정하네? 혼자 결정하죠? 그럼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이 손해볼 수 있으니까 원칙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원칙. 근데 둘 다 찬성하면 상관없어요. 또는 확정된 채무행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매매가 같은 혼자 의사결정을 하지 말한 거지. 확정된 채무행 할 수 있어요. 확정된 채무행. 예를 들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이미 매매계약 끝냈어요. 이미 매매계약. 병이라 해볼까요? 똑같이. 둘이 이미 X부동산을 3억에 매매계약 끝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등기를 해야겠죠. 법무사 을을 정해서 등기할 권한을 둘 다 이렇게 대리권수예요. 둘 다 대리권수예요. 이건 을은 혼자 가서 등기하면 되죠. 매매 가격을 을이 결정합니까? 아니죠. 이미 당사자가 결정해뒀고 등기만 하면 되죠. 이런 게 확정된 채무이행. 이런 건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딱 정리하세요. 원칙 안 되지만 허체. 농구선수 허재했죠. 허체. 그때만 허용된다라고 하죠. 허체. 그래서 허락과 채무이행 동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판례 하나 확인할게요. 자, 양괄호 1번 취지 있습니까? 거기 5줄 다 읽어보시고 아래 반괄호 2번 쌍방대리로 허용되지 않는 예가 있죠? 네, 거기 잘 보세요. 자,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 대리인이 된 경우에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 끝에 무효이다. 그 중간에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죠. 자, X가 경매 나왔는데 갑이 경매를 좀 잘 알아요. 갑이. 그러니까 A도 이게 탐나고 B도 이게 탐나요. 그래서 A도 갑한테 나 대신 경매 받아줘 대리권수요. 이거. B도 나 대신 경매 받아줘라고 대리권수했어요. 경매는 1등만 의미가 있죠. 그러면 A도 수요, B도 수여서 갑이 A 대신 가격 적어내고 B 대신 가격 적어내요. 이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 다 무효예요. 둘 다. 이런 쌍방대리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 아까 이거 등기 신청 항상 이게 나와요. 등기 신청.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104페이지 보시면 104페이지에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거기에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 써있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조문이 무슨 말인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기계약 이해하셨죠? 쌍방대리는 당연히 아실 거니까 들으시면 자기계약 이해하셔야 돼요. 또 중개사법에 물어봐요. 선생님이. 모른다면 안 됩니다. 중개사법에 직접거래 쌍방대리 나오죠? 모른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 금지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허용돼요. 허용되죠? 근데 중개사법에서 직접거래와 쌍방대리 나오죠? 그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절대 안 돼요. 허용.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절대 안 돼요. 같이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중개사법 말씀드렸어요. 또 그때 가서 모르는데요. 또 하면 곤란합니다. 하셨죠? 직접거래 하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를 잘 하셔야 거기가 안 엇갈리니까 같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104페이지 와보세요. 이제 중간에 05번 대리권 남용 있죠? 이건 뭐 간단합니다. 근데 이건 용어가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용어를 헷갈리니까 이게 어렵게 느끼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면 결론은 간단해요. 일단 대리권 남용이란 이 말과 다릅니다. 권한을 초월했다, 권한 유월했다. 이게 초월, 유월. 이 말과 달라요. 이 말은 대리권 범위를 초월했단 말이죠. 근데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대리권 범위 초월했어요, 안 했어요? 초월 안 했어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한 겁니다. 이게 대리권을 초월한 겁니다. 달라요, 일단. 그럼 대리권 남용은 일단 이겁니다. 자, 갑이 X를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을을 찾아와서 나 대신 팔아줘라고 매도할 대리권 수여, 매도할 수권행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무대리인이죠. 그래서 우리 병을 만나서 저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누구 이름이 현명해요? 본인 갑 이름 현명하면서 매매하겠죠? 그럼 팔으라니까 팔았죠? 그럼 둘 간의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유효란 말은 을과 병이 가격 정한 대로 갑과 병이 이행해야겠죠? 이 유효입니다. 원칙 유효. 이게 대리권 남용 시작점이에요. 이게 대리권 남용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원칙 유효예요. 왜냐하면 대리권 범위를 초월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대리권 범위를 초월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랑 달라요. 이게 대리권 범위를 초월한 것이고 대리권 남용은 팔으라니까 팔았죠? 그래서 유효입니다. 유권대리.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 유효예요. 유권대리. 근데 이 말이 계속 눈이 가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죠? 이 남용의 이거예요, 이제. 봐보세요. 자, 이제 을과 병이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리고 병이 을에게 매매대금을 줬거든요? 매매대금. 그럼 을은 이 돈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 갑에게 갖다 야 할 텐데 돈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그 돈 가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리행위 했지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나 제3자를 위해서 했죠. 이게 대리권 남용이에요.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이 일단 첫째, 대리권 범위 초월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했죠. 이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권한 초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 유효인 겁니다. 원칙 유효. 자, 그럼 우리 돈 가지고 도망쳤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돈 가지고 도망치면 갑이 책임져야 돼요? 병이 책임져야 돼요? 누가 뽑았어요? 갑이 뽑았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겠죠. 그러니까 원칙 유효입니다. 원칙 유효. 그 말은 병은 을에게 준 돈은 너에게 준 돈하고 똑같으니까 너는 소유권 넘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유효고 유권대리. 유권대리입니다. 이게 이제 소송에서 어떻게 문제됐냐면 병이 을에게 돈 주니까 을이 돈 가지고 도망쳤죠. 그래서 병이 그랬어요. 야, 갑. 을은 너의 대리니까 너 대리인에게 돈 준 것은 너에게 준 거하고 똑같으니까 너는 빨리 소유권 넘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그랬어요. 아니 매매에 알았으면 매매만 같이 하고 돈은 나에게 줘야지 누가 돈 을한테 주라 했어. 나 10원도 못 받았으니까 소유권 못 넘겨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지금 주장이 팽팽하죠. 그러니까 법원에 오니까 법원에서 이랬어요. 법원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팔아줘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소유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을 권한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말은 얘에게 돈 준 것은 너에게 준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을 누가 잡으러 가야 돼요? 지금 갑은 병하고 살 게 아니라 빨리 을 잡아서 돈 받아야겠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 넘기고 너가 을 잡으러 가 그랬어요. 이게 이제 판례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소유하면 이 대리인에게는 돈 받을 권한과 또 대금 지급기일이 있다면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리권 줄 때는 두리뭉실하게 주면 안 되고 정확히 줘야겠죠. 정확히. 그러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팔아와 그러면 돈 받을 권한과 대금 지급기일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승소한 거예요. 병. 그래서
병이 을에게 준 것은 너에게 준 거하고 똑같으니까 유권대리 유효 그랬습니다. 단 그러더라도 만약에 병도 내가 돈을 주면 을이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병도 알았다면 그때는 돈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 사실을 대리권 얘가 남용한 사실을 병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돈 주면 그건 무효입니다. 갑한테 돈 줬다고 주장 못해요. 이때는 돈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이건 법조문이 없어요. 그냥 유권 대리니까 법조문 따로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봐요, 이게. 그래서 이 법리가 지난주에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그 중에 뭐하고 똑같죠? 지난주에 비통착사강 뭐하고 똑같아요? 비진이하고 똑같죠? 비진이 원칙 유효, 진이 아니면 상할수 무효. 그래서 법조문이 없으니까 107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107조를 유추 적용합니다. 107조를 비슷하니까 같이 사용한다. 유추 적용. 이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래서 107조를 유추 적용해서 원칙 유효, 즉 유권 대리, 단 상할수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105페이지는 상단에 2번 효과 있죠? 양괄호 1번 거기 읽어보시면 돼요. 양괄호 1번. 특히 양괄호 1번 네 번째 줄에 가로 열고 비진이 표시에 관한 제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서를 써 있습니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107조가 똑같죠? 107조를 법조문이 없으니까 유추 적용한다. 이게 통설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중요한 판례 돈 받을 권한이 있다 그랬죠? 그것도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페이지 보시면 100페이지 보세요. 그 노란색 03번 대리권 범위에 1번 이무 대리권 범위 있습니까? 그럼 양괄호 1번에 6번째 줄 보세요. 양괄호 1번 6번째 줄. 그 중간쯤에 또한 있죠? 그 판례가 이때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또한 부동산 매도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 동그라미 쳐놨죠? 중도금, 잔금, 수령 동그라미. 할 권한도 있고, 즉, 매매대금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 지급, 기일 연계 동그라미. 기일 연계 줄 권한도 있다 그래서요. 이 사건에서. 그래서 A한테 돈 준 건 감 너에게 준 거하고 똑같다 해서 원칙 유권대리 유효라고 판시한 겁니다. 단 상할수 무효 그래서요. 네,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5페이지 오시면 105페이지 하단에 06번 대리권 소멸이 있죠. 1번은 이무대리 법정대리 공통원인이에요. 127조이시면 거기 대리권은 다음 각호가 있으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문도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1호가 본인의 사망이에요. 본인의 사망. 2호가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상. 그래서 앞글자 따서 본사, 대사, 성파 외우시면 돼요. 본사, 대사, 성파. 그러니까 본인은 사망하나요? 대리인은 사망, 성년후견, 한정후견 없습니다. 그리고 파상. 그래서 본사, 대사, 성파가 생기면 대리권 소멸한다. 자,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나 파산받으면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르더라도 대리권 무조건 소멸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본인 몰로 해서. 그래서 본사, 대사, 성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상단에 2번은 이제 이무대리입니다. 이무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 그래서 128조가 있죠. 128조 조문을 보시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게 이무대리권이죠. 거기 법률행위가 숙권행위. 아까 처음 했죠. 그래서 다시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된 대리권, 즉 이무대리권은 전조 경우에 자, 첫 번째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 소멸한다. 그 다음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그 다음 두 번째 숙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죠. 자, 이무대리에서
갑이 사장님이고 우리 직원이에요. 둘 간에 원래 고용관계가 있거든요. 우리 일 참 잘하니까 사장님이 야, 너 X 한번 나 대신 팔아봐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다. 수권행위. 그럼 왜 수권행위 했죠? 이걸 잘하니까 수권행위 했죠? 이게 원인된 법률관계. 그 다음에 이게 대리권 수여입니다. 그래서 고용관계에 기해서 대리권 수여했는데 첫 번째 우리 잘렸대요. 이게 종료되면 대리권도 자동 소멸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시킨 일은 잘하지 부동산 못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너 시킨 일만 잘하고 그만 팔어라고 수권행위 처리할 수 있죠? 그게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경우에는 임의대리만 있다. 임의대리. 특히 수권행위 처리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다. 그럼 틀립니다. 수권행위 그 법정대리 나왔다는 지체가 틀린 거예요. 수권행위는 오직 임의대리. 그러니까 외우시라 했잖아요. 수권행위, 임의대리라고 딱 이렇게. 수권행위는 어디만 나와요? 임의대리. 법정대리와 공통된 소멸 원인 틀립니다. 오직 임의대리.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대리 소론과 대리권을 보셨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이제 제3절 대리행위 이쪽을 이어서 보겠습니다.